집안일 하시면서 또는 산책길에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구구튼튼 시니어 라디오입니다. 50대가 넘으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게 단지 주름 때문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이 들수록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따뜻한 기운이 돌고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인상이 굳고 경직돼 보여요. 그 차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마음가짐과 살아온 태도의 차이라는 걸 느껴요. 귀티 나는 사람은요.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부분이 만들어진다는 걸 저는 나이가 들어서야 깨달았어요. 젊었을 땐 솔직히 말해서 귀티라는 걸 잘 몰랐어요. 화장이나 옷을 잘 입고 명품 가방을 들면 다 귀티 나는 줄 알았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알겠더라고요. 그건 일시적인 거고 진짜 귀티는 사람의 내면이 얼굴로 올라오는 거더라고요. 말투 하나, 눈빛 하나, 행동 하나에서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와 품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50이 되고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서 사람 얼굴을 더 자주 보게 됐어요. 단순히 예쁘고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참 편안하다. 저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마음이 따뜻해진다.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티라고 생각해요. 그런 얼굴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얼굴에 쌓인 거죠. 귀티 나는 사람의 특징은 첫째로 눈빛이 맑아요. 상대를 바라보는 눈이 경계하거나 의심스럽지 않고 부드러워요. 그리고 표정이 열려 있어요. 웃을 때만 웃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고 눈가도 부드럽게 펴져 있어요. 그런 얼굴은 보는 사람의 마음도 풀어줘요. 옆에 있으면 괜히 말 걸고 싶고 괜히 더 다가가고 싶게 만들죠. 반면에 귀티가 잘 안 느껴지는 얼굴은 표정이 굳어 있어요. 눈에 힘이 들어가 있고 인상이 닫혀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삶의 무게를 혼자서 지고 버티느라 얼굴이 그렇게 굳어진 거죠. 저도 그런 얼굴이었어요. 말수가 줄고 표정이 점점 무표정해지고 눈빛도 흐려졌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내가 나를 봐도 무서운 얼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죠. 먼저 웃는 연습부터 했어요. 억지로라도 입꼬리를 올리고 눈을 마주치면 먼저 인사하고 말투도 조금 더 부드럽게 바꾸려고 했어요. 귀티라는 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내가 편안해야 표정도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야 다른 사람도 내 옆에서 편안할 수 있어요. 그게 결국 내 얼굴을 더 귀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그 귀한 얼굴은 사람을 부르고 기회를 부르고 복을 부릅니다. 저는 그걸 조금씩 체험하고 있어요. 예전엔 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냥 흘러가는 말이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제 얘기를 더 진지하게 들어주고 신뢰를 보여줘요. 그게 단지 말의 내용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도 그동안 살아온 태도가 얼굴에 조금씩 묻어나고 그게 전달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귀티 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결국 자기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느냐예요. 꾸미지 않아도 단정하게 가꾸고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말 한마디에도 정성을 담고 상대를 대할 때 부드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얼굴이 편안하고 은은한 빛이 나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나를 바라보는 눈부터 바꾸고 말투를 한 톤만 낮추고 표정을 한 번 더 풀어주고 내 하루를 단정하게 살아가다 보면 귀티는 서서히 얼굴에 배어들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가능한 변화예요. 제가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에 천천히 깃드는 귀한 기운이 어느 날은 운명처럼 좋은 일을 불러오기도 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이상하게도 내가 마음을 가다듬고 따뜻해지니까 주변에서 도와주는 손길도 생기고 우연히 좋은 사람이 다가오기도 하고 이게 다 마음이 얼굴을 타고 흐르기 시작하면서 생긴 일 아닐까 싶어요.
이어서 이렇게 마음이 얼굴을 통해 밖으로 드러날 때 어떤 징조로 나타나는지 첫눈이 들어오는 얼굴의 특징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언제부턴가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지금 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첫눈이 들어오는 얼굴은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꼭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맑고 단정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얼굴을 가진 분을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어떤 자원봉사를 같이 하게 되었는데 그분은 처음 보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옷이 특별히 화려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얼굴이 환하고 눈빛이 고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분 옆에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첫눈이 흐르는 얼굴이라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어요. 그분은 나중에 알고 보니 평생 간호사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었는데 환자들한테 늘 따뜻한 말을 건네고 마음을 다해 돌봐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삶의 태도가 고스란히 얼굴에 남은 거죠. 이런 얼굴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먼저 이마가 맑고 환해져요. 이마는 기운이 드나드는 문이라는데 이마가 번들거리거나 너무 그늘지면 기운의 흐름이 막힌다고들 합니다. 반대로 이마가 넓고 환하고 매끈하면 앞으로의 운이 트일 징조라고도 하죠. 제가 주변에서 얼굴이 좋아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꼭 빠지지 않고 듣는 게 이마가 밝아졌다는 말이었어요.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마에 뾰루지가 자주 나고 전체적으로 탁해 보였는데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루를 감사하게 살려고 하니까 이마도 맑아지더라고요. 피부 때문만은 아니에요. 마음의 어두움이 걷히면 그게 얼굴로 드러나요. 두 번째는 눈빛이에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눈동자가 또렷하고 초점이 분명해지면 그 사람은 지금 마음이 건강하고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전엔 저도 눈을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은 사람 눈을 편하게 바라보게 돼요. 첫눈이 흐르는 얼굴은 눈빛부터 다르다는 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제가 한 번은 아파트 경비실에 계신 분과 눈을 마주치고 인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날 저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얼굴이 참 밝아지셨네요. 그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기분 좋게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게 바로 눈빛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는 미간이에요. 미간에 주름이 깊게 잡히면 늘 걱정이 많고 마음이 무겁다는 뜻이래요. 저도 한동안 미간이 찌푸려진 채로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는 작은 일에도 예민했고 표정도 무거웠어요. 근데 의식적으로 미간을 펴주는 연습을 했더니 사람들이 인상이 부드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미간이 펴지면 표정도 훨씬 밝아 보이고 복이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번째는 입꼬리예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복이 많아 보이고 여유 있어 보여요. 그런 얼굴에서는 부드러운 에너지가 느껴지고 대화할 때도 편안함을 주더라고요. 저도 요즘은 거울 보면서 입꼬리 근육을 자꾸 풀어주는 연습을 해요. 그게 생각보다 얼굴 전체 분위기를 많이 바꿔요. 특히 시장에서 장 보다가 오랜만에 만난 지인에게 인사했을 때 요즘 얼굴 좋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하고 물어보면 그게 다 입꼬리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다섯 번째는 볼이에요. 볼에 생기가 돌고 혈색이 좋아지면 그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굴이 푸석해지고 볼이 축 처졌는데 요즘은 웃는 일이 많아지고 잠도 잘 자니까 자연스럽게 혈색이 돌아오더라고요. 복은 그런 생기에서부터 스며드는 것 같아요. 볼이 통통하다고 좋은 게 아니라 탄력이 있고 자연스럽게 미소가 머무는 볼이 가장 보기 좋더라고요. 저희 동네에서 함께 운동하는 언니가 있어요. 그 언니는 늘 새벽마다 공원을 걷고 아침마다 따뜻한 차를 마셔요. 그래서인지 늘 얼굴이 생기 있어 보여요.
그런 걸 보면 몸과 마음의 생활 습관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 거죠. 6번째는 인중이에요. 인중이 뚜렷하고 탄력이 있으면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귀인을 만날 운도 좋다고 해요. 저는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인중이 또렷해서 말 한마디가 힘이 있다고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일지 몰라도 그 순간 왠지 기분이 좋아졌고 말의 무게를 더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말하는 습관도 조금씩 고치게 되었어요. 무심코 던졌던 말이 상대방에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한마디 할 때도 생각하게 됐어요. 그 변화가 제 얼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7번째는 턱선이에요. 턱선이 단정하고 흐르듯이 떨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도 흐름이 맑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얼굴선이 무너지고 이중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저는 요즘 가볍게 턱 스트레칭도 하고 물을 자주 마시려고 노력해요. 그런 습관 하나하나가 얼굴선을 정돈해 주더라고요. 제가 겪은 또 하나의 변화는 의자에 앉을 때 바르게 하는 습관이에요. 자세만 바르게 해도 턱선이 망가지지 않더라고요. 사소한 노력들이 모여 얼굴선에 반영되는 걸 보면 참 신기해요. 마지막 8번째는 전체적인 얼굴의 분위기예요. 이건 설명하기 어렵지만 봤을 때 안정감이 느껴지고 불편하지 않은 얼굴, 그게 바로 천운이 흐르는 얼굴이에요. 이건 꾸며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억지로 웃으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말이 부드럽고 눈빛이 맑고 표정이 편안한 얼굴, 그런 얼굴을 보고 있으면 괜히 나도 미소 짓게 되죠. 이웃 중에 70 넘은 어르신 한 분이 계세요. 혼자 사시는데 누구보다 얼굴이 밝고 따뜻해요. 알고 보니 매일 감사일기를 쓰신대요. 하루에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씩 적으면서 스스로를 다독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습관이 얼굴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어르신을 보며 천운이 흐르는 얼굴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저는 천운이 들어오는 얼굴이라는 게 결국 마음과 태도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일 내 얼굴을 바꾸고 그 얼굴이 또 내 인생을 바꿔요.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물어봐요. 오늘 좋은 얼굴이었나? 오늘 누군가를 편하게 해줬나? 그걸 매일 묻다 보니 얼굴이 서서히 달라지더라고요. 다음은요, 관상이라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타고난 얼굴이 운명을 정한다는 말도 있지만 그걸 이기는 것이 심상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떻게 마음을 가꾸면 그 관상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 제 경험을 담아 이야기해 볼게요. 사람 얼굴을 오래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저 사람은 타고난 얼굴덕을 본다, 혹은 저 얼굴은 인생이 참 순탄치 않았겠구나, 그런 식으로 말이죠. 어릴 적부터 어른들 사이에서 관상 따라 인생 간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코가 크면 부자 된다든지 눈썹이 진하면 의지가 강하다든지 그런 말들이요. 한때는 저도 그런 말들을 철석같이 믿었죠. 타고난 얼굴이 곧 운명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분명 관상이라는 건 존재해요. 얼굴의 생김새가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 심지어는 삶의 흐름까지 어느 정도 비추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걸 나이 들어서 알게 됐어요. 그게 바로 심상입니다. 심상, 마음의 모양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얼굴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요소가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이더라고요. 한 예로 제가 잘 아는 후배가 있어요. 이 친구는 첫인상이 정말 강하고 무뚝뚝해 보여요. 쌍꺼풀 없는 날카로운 눈매에 입도 잘 다물고 있어서 처음 보면 무서운 인상을 받기 쉬워요. 그런데 이 친구는 알고 보면 세상 다정하고 따뜻한 성격이에요. 말을 조용히 하지만 늘 남을 먼저 배려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따뜻해요. 같이 일하다 보면 누구든 그 친구를 신뢰하게 돼요.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 눈에도 그 친구의 얼굴이 점점 편안하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섭다던 사람들이 나중엔 그 친구 얼굴만 봐도 마음이 놓인다고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확신했어요. 관상을 이기는 건 결국 심상이구나 하고요. 심상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며 사는가에 따라 오랜 시간 쌓여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젊을 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늘 바쁘게만 살다 보니 얼굴이 늘 긴장되어 있었어요. 표정도 굳고 눈도 날카로워졌죠.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낯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굳은 얼굴로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천천히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글귀를 읽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면서 내 마음부터 편하게 해보자고 다짐했어요. 그게 습관이 되니까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고 말투도 부드러워지고 그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저는 이걸 심상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변화는 정말 작은 습관에서 시작돼요. 예를 들어 아침에 거울을 보며 오늘도 잘 해보자 한마디 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늘도 잘 해냈다며 감사한 마음으로 잠드는 것까지. 사소한 행동이지만 그게 마음을 달래주고 그 마음이 다시 얼굴에 여운처럼 남는 거예요. 심상이 얼굴을 바꾸면요, 사람들도 달라져요. 주변에서 먼저 다가오고 얘기를 들어주고 도와주기도 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도 달라져요. 이게 결국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한 어머니가 계셨는데요. 처음엔 장사도 잘 안 되고 사람들이 잘 안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먼저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정성껏 인사했어요. 손님이 오셨을 때 웃는 얼굴로 맞이하면서 말도 조곤조곤 다정하게 바꾸셨대요. 몇 달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단골이 늘어나고 주변 상인들도 먼저 말을 걸어오고 장사도 점점 잘 됐대요. 그게 다 심상의 힘 아니겠어요? 관상은 타고날 수 있어도 심상은 내가 매일매일 선택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말투, 표정, 마음가짐,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내 얼굴의 분위기를 만들고 그 분위기가 내 운을 이끌어요. 저는 이 나이에 그걸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혹시 지금 거울을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얼굴이 있다면 타고난 얼굴 탓하지 마세요. 그건 이제부터 충분히 바꿔갈 수 있는 얼굴이에요. 심상을 바꾸면 얼굴도 바뀌고 인생도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우리가 매일 입는 옷이 우리 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기티를 가리고 운을 막는 습관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해요. 나를 돋보이게 하면서도 기운을 살려주는 옷차림, 반대로 조심해야 할 습관들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면 느낌이 먼저 오잖아요.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왠지 우아해 보인다거나 단정해 보인다거나 그런 기운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바로 운이 흐르는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 기운은 말투나 자세에서도 나오지만 생각보다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옷차림이에요. 옷을 잘 입는다는 게 꼭 명품을 입거나 유행을 따르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과 스타일을 알고 그걸 자연스럽게 소화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귀티가 나는 거죠. 제 주변에 늘 단정하고 귀티 나는 옷차림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늘 밝은 베이지나 연한 회색, 은은한 톤의 옷을 입고 다니세요. 튀지는 않는데 어쩐지 그 자리에 있으면 환해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한 번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늘 고급스러워 보이냐고. 그랬더니 본인은 색을 고를 때 얼굴빛이 살아나느냐, 차분해 보이느냐를 가장 먼저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엔 검정색을 자주 입었는데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얼굴이 더 칙칙해 보였대요. 그 뒤로는 얼굴에 생기를 더해주는 색을 중심으로 옷장을 정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흉내를 내봤어요.
쿨한 색보다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들을 골라봤죠. 연한 핑크, 베이지, 크림색 같은 거요. 생각보다 얼굴이 훨씬 편안하고 부드러워 보이더라고요. 사실 나이 들수록 옷에서 오는 인상 차이가 더 커져요. 몸매가 예전 같지 않다고 어두운 색만 찾고 넉넉한 사이즈만 입게 되면 오히려 더 처져 보이고 무기력해 보여요. 오히려 라인이 살짝 잡히고 컬러가 생기 있는 옷이 훨씬 더 활기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저도 예전엔 검정색 롱가디건 같은 거 자주 입었어요. 무난하고 군살도 가려주니까요. 근데 그게 저를 더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더라고요. 어느 날 거울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오히려 내 빛을 가리고 있구나라고요. 그 뒤로는 일부러라도 한 가지 밝은 색을 넣으려고 해요. 스카프라도 하나 둘러보거나 귀걸이로 포인트를 주거나요. 그렇게 하나씩 바꾸다 보니 나 자신이 달라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정리된 인상이에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구겨져 있거나 단추가 풀려 있으면 어수선해 보이고 귀티가 사라져요. 옷에 먼지가 붙어 있다거나 가방 끈이 삐뚤게 내려가 있는 경우들, 이런 사소한 것들이 전체 인상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외출 전에 꼭 거울을 크게 한번 봐요. 옷의 구김, 단추, 소매끝, 아런 사소한 것을 체크하고 나가요. 작은 습관이지만 이게 하루의 기운을 바꾼다고 믿어요. 반대로 귀티를 가리는 습관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숨 쉬는 습관, 입을 삐죽이는 표정, 팔짱 끼고 말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다 운을 막는다고 봐요. 특히 표정은 정말 중요해요.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내려가 있거나 찡그리는 습관이 있다면 그건 금방 인상에 남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먹해지죠. 저도 한동안 입꼬리 근육이 뻣뻣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마음이 굳어 있으니까 표정도 굳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웃는 연습을 했어요. 아침에 거울 보면서 입꼬리를 올리는 연습, 간단하지만 효과가 커요. 또 한 가지는 말투예요. 아무리 고운 옷을 입고 단정하게 보여도 말투가 날카롭거나 불평이 많으면 귀티는커녕 기운도 빠져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누구 만나면 자꾸 불평이 먼저 나오고 투덜거리게 되던 때가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해줬어요. 내가 요즘 말끝이 많이 부정적이야 라고요. 그 말이 충격이었지만 고맙기도 했어요. 그때부터 내가 어떤 말투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나 돌아보게 되었죠. 지금은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요.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떤 느낌을 줄까? 이 말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이게 할까 하고요. 결국 귀티 나는 사람은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유난히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을 정성스럽게 돌보는 사람이에요. 옷차림 하나, 말투 하나, 표정 하나를 신경 쓰거나 자신을 좋은 에너지로 채우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도 좋은 기운을 퍼뜨리고 기인을 끌어당기게 되죠. 제가 자주 되새기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요. 스스로를 가꾸고 다듬는 건 절대 사치가 아니에요. 귀티는 그렇게 조금씩 쌓여서 생기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생각나는 소중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건네보세요. 그리고 작고 소중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구튼튼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저는 또 마음까지 환하게 빛나는 이야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